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시체와 입문. 사귄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제 친구들에게 끝도 없이 여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짜 잘난 여자였으니까요. 믿지 않는 놈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까지 인증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2002년 월드컵 시즌 때라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친님의 가공할 능력을 알게 된 역사적인 기념일인 5월 17일 금요일, 오늘도 여친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동네가 시내 외곽에 흐르는 개울천 건너편 동네의 윗동네였습니다. 저는 윗동네에 살았고 여친은 바로 건너편 동네에 살았습니다.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따로 버스 탈 필요도 없이 등하교는 걸어서 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널 때 갑자기 여친님이 한가운데 지점에서 우뚝 서는 겁니다. 그것도 한참 동안이나 천 하류 쪽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징검다리를 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 여친이 아무것도 아니야. 응? 가자. 참고로 제 여친의 성격은 상당히 시크하십니다. 청순, 섹시, 도도 중에 도도가 제일 높고 가끔 제가 공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속 걸을 때마다 자꾸 징검다리 쪽을 보는 겁니다. 제가 신나게 떠드는 얘기는 귓등으로 듣고 사실 가끔 여친이 어딘가를 유심히 볼 때가 있는데 좀 예민한가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유독 길고 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 심상치 않은 징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친이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저 징검다리로 가보지 않을래? 응? 뜬금없이? 왜? 거리가 조금 먼데 언제 거길 가자는 건지. 하지만 이때 저는 여친님에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못하지만요. 제가 누나 왜 그러는데? 저게 뭐 있어? 일단 따라와봐. 자꾸 신경 쓰이게 해. 뭐가 신경 쓰이게 하는데? 괜찮을 거야. 응? 의문 어린 표정으로 여친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때 여친 뒤를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게 트라우마네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사람 시체를 봤거든요. 징검다리 돌 사이에 끼어있는 시체를 보고 진짜 엄청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 볼 때는 이게 시체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옷보따리 쓰레기처럼 보였고 그래서 가까이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머리 터진 사람의 시체인 겁니다. 진짜 전 너무 놀래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여친은 시크하게 시체를 보더니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시크한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데 경찰놈들이 예나 지금이나 미성년자들 신고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걸고 나서야 경찰이 왔습니다. 진짜 소란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우리 때문에 시체를 본 사람들이 급증하고 신발 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고인분에겐 죄송하지만 진짜 보자마자 신발 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주변은 비교적 사람 인적이 드물었고 가끔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시체를 그들이 유심히나 보았겠습니까? 다 여친 때문에 시체를 발견하고 기겁을 한 겁니다. 전날 비가 좀 온 후라 물살이 세서 그동안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물살 아래 돌다리 사이에 끼어 흔들리고 있었지만
언뜻 보면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고 나서야 시체라는 걸 깨달았고 전 비명을 지른 거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경찰이 오고 여친이 최초 목격자인지라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거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겁에 질려 있는 저와는 반대로 너무 침착한 여친을 경찰이 좀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제 반응이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하여간에 겁을 잔뜩 먹은 저는 여친과 같이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 동네 앞 슈퍼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 여친하고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간식 몇 개 사놓고도 먹지도 않았죠. 여친이 괜찮아? 저는 조금 괜찮아졌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오늘 저녁 다 먹은 거죠. 실제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도 강력한 일인지라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악몽까지 꾸었죠. 여친과 저 사이에 대화는 없었고 동네는 발견된 시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제가 누나 왜? 그 시체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니지? 좀 진정되고 나서 그때서야 전 여친이 시체를 우연히 발견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정답인 거죠. 여친은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더니 쭉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여친이 너 나 사랑하지? 응? 그거야 당연히 사랑하지. 사실 난 시체를 본 게 아니야. 응? 그럼 뭘 봤는데? 어떤 아줌마를 봤어. 그런데 그 아줌마가 계속 징검다리 위에 서서 춤을 추더라고.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어. 아니 뜬금없이 웬 귀신? 그 귀신이 그 시체의 주인이야.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신이 춤을 추었고 그것이 아줌마 귀신이었다고 그 시체 주인이 그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멍했습니다. 멍하다 못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력을 많이 소진한 거죠. 여친이 가까이 갈수록 그 아줌마는 나를 보기 시작했어. 그 모습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다가갔을 때 재빠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지. 그리고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믿기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줌마 때문에 시체를 발견하게 된 거지. 너도 봤잖아. 진지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니 전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본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시체도 발견했으니 이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여친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사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눈물까지 흘리고 전 이때 엄청 놀랐습니다. 여친이 미안해. 내가 그냥 무시했으면 네가 그런 끔찍한 것을 보지 않았을 텐데. 춤추는 귀신은 매우 위험한 귀신이야. 막내 이모가 무당이어서 알게 된 거지만 춤추는 귀신이 모이면 무조건 퇴치하라고 했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원한에 찬 귀신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었어.
누나, 정말 귀신이 보여? 눈물까지 흘리는 처자의 말은 묘한 마력이 있어서 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춤을 추는 귀신이 무섭다니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친은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던 작은 백가방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 별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뭐야? 웬 나뭇가지가 비단 같은 천에 감싸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뭇가지가 시꺼멓게 타서 전 이게 숯인 줄 알았습니다. 여친 말로는 벽조목이라는 건데 대략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퇴마술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하네요. 이걸 들이대면 귀신은 힘을 못쓰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 귀신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사라진 것은 백가방 속에 있던 이 벽조목을 느끼고 시체 속으로 튀었다는 겁니다. 전 여친님의 설명에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았죠. 제가 그럼 그 귀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체 속에 봉해 놓았으니 사자가 데리고 갈 거야. 응? 언제 봉했는데? 네가 비명 지르고 정신없을 때. 전 여친이 어떻게 귀신을 봉인했는지 모릅니다. 듣기로는 주문을 외웠다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 여친이 뭘 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반신반의하다가 일단 믿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결국 여친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여친은 제게 별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와중에 정말 소름이 끼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무척 가난해서 남의 땅에 사는 무주택 가정이고 그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동생과 저는 여기 공동묘지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귀신 같은 걸 느끼거나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놀 정도였으니 나름 강심장이라고 자부했지만 시체 보고 난 이후로 전 급 겁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충격이죠. 집안에서도 시체 발견한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할 충격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도 버릇이 무섭다고 일기는 쓰긴 썼습니다. 다음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을 때 여친이 찾아왔죠. 무주택 가정에 당시 거의 운막 수준의 집이었는지라 차마 여친에게 보여줄 수 없었는데 귀신같이 찾아온 겁니다. 가난에 찌든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여친이 밖에서 부르는데도 열어주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굴복하고 열어주었죠. 제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여기는. 다 아는 수가 있지. 진짜 뭐가 보이긴 보이는구나. 가족 외에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해. 너라도 믿어줘야 하지 않겠니? 미소 짓는 여친의 모습은 여신 같았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여친이 와, 여기 영령이 상당히 많구나.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여기 귀신 같은 건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뭔 소리래. 하지만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집이 운막 같아도 무척 편안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친은 제 표정을 이해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친이 좋은 영령들이야. 모두가 널 지켜주고 있어. 여기 공동묘지의 어르신들이지. 어르신들? 너한테 해로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셔. 왠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드니 솔직히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어쨌든 좋은 영정들이라고 하니 일단 안심은 되었습니다. 이후로 여친이 간호를 해주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루 정도 쉬고 나서 다시 팔팔해졌지만 밤마다 꾸는 악몽은 여전히 절 괴롭혔습니다. 이 일이 최초 경험이었고 이때부터 제 인생에 귀신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을 만나기 전까지 보이지 않던 귀신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친 말로는 비록 어르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인 능력이 교화된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는지에 따라 제게도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덕분에 귀신도 여러 보았고 사건도 참 많이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초월할 정도로 여친을 사랑했으니 다 제 팔자죠. 어쨌든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하네요. 무서운 일도 엄청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크한 여친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탈 없이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말해주시길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줌마였는데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그걸 안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목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죽인 장소는 그 다리 위였고 새벽이라서 목격자가 없었다네요. 우발적인 범행이라 놀란 남편은 그대로 아줌마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졌고 머리가 터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자백하면서 쉽게 잡혔지만 전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